4월 12일까지 업데이트된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의 하루 평균 코로나 바이러스 100만 명당 환자 수가 처음으로 미국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를 사용하는 데이터 그래픽을 보면 4월 9일 금요일에 캐나다가 처음 미국을 앞질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BC 뉴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캐나다 내 전염 가능한 변종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 간의 백신 출시의 차이가 이러한 변화를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인의 36%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반면 캐나다에는 19%가 1회 이상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가 2021년 연례 베스트 국가 선정 보고서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 6년 역사상 처음으로 캐나다는 2017년부터 1위를 차지했던 스위스를 제치고 세계 최고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매년 발표하는 순위로 뉴스앤월드 리포트, 바이에른 그룹,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와튼스쿨 등 자료조사와 집계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합니다. 또한 79개국을 대상으로 76개국의 인식 방식, 경제, 군사력, 교육 및 삶의 질을 고려하여 평가했습니다. 36개국에서 온 1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10,000명 이상이 정보 엘리트로 분류되는 구성원이었으며 4,900명 이상이 비즈니스 의사결정자였고 나머지는 일반 대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인종 형평성, 사회정의에 대한 헌신, 적응성, 기후 목표에 대한 헌신 등 올해 보고서에 추가된 새로운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2020년 2위에서 2021년 전체 국가 중 가장 우수한 국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들을 일본, 독일, 스위스, 호주가 이었으며 미국은 6위, 한국은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이라크는 78위로 꼴찌입니다. 또한 캐나다는 고용시장도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 염려하고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나라이며 재산권을 존중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질과 사회적 목적에서 1위, 기업가 정신 6위, 비즈니스 친화적인 국가에서 3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위의 순위를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1일 캐나다 보건당국이 최근 60세 미만 중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코로나19는 고령층에게만 치명적인 게 아니다. 모두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40, 50대 성인은 최근 3월에 중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18세에서 39세 사이도 중환자 비율의 15%나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중환자는 전체 중환자 중 약 7.4%만 차지했던 1월에 비하면 몇 개월 사이에 2배나 늘어난 셈입니다. 3월 중순부터는 20세에서 39세 사이가 전체 인구 중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연령대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젊은 사람들도 코로나19에 걸리면 중환자실에 실려갈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며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는 젊은 세대의 특성상 코로나19가 더 빠르고 위험하게 퍼지고 있다. 젊은 층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마지막 주와 4월 첫째 주 사이에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율은 7%나 증가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무려 23%나 증가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고 변종 바이러스도 전파되고 있어 모두가 조심해야 할 때라며 예방접종자가 더 늘어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조심해 주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호텔 의무 자가격리 정책이 시행되고 난 이후 밴쿠버 국제공항에 도착한 승객 중 호텔 의무 자가격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승객이 100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2021년 4월 7일 기준 BC주에 도착한 승객들 중 정부 지정 호텔에 숙박 예약을 하지 않고 지정 호텔로가 자가격리를 거부한 승객은 총 106명이라며 호텔 자가격리를 거부해 개인당 3,000불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호텔 의무 자가격리 관련 과태료로만 3만 불이 넘는 과태료를 징수한 셈입니다. 또 과태료뿐만 아니라 캐나다 방역법에 의거하여 입국대 자가격리 계획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캐나다 방역법과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타인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는 100만 불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적용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자가격리 계획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기만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텔 의무 자가격리는 2월 말에 시작된 정책으로 캐나다로 입국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호텔에서 3일간 자가격리를 한 채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캐나다는 캐나다행 항공편 출발 시간 전 72시간 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지를 제출하고 캐나다에 도착한 뒤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하고 또 14일간 의무자가 격리를 끝낸 뒤에도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캐나다 입국 직후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호텔에서 의무자가 격리를 한 채로 기다려야 하며 숙박비 및 검사비는 모두 자기 부담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관련해 새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에드리안 딕스 BC주 보건부 장관은 이번 주부터 45세 이상들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이 가능하다면서 1981년생인 40세 또는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4월 19일부터 예방접종 예약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예방접종 예약은 온라인 전화, 서비스 BC 방문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BC주 정부는 예방접종 예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약 스케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 가능 예방접종일은 조금 더 뒤라며 대기 시간은 연령, 백신 공급량, 거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BC주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을 무사히 마치면 이메일 또는 문자로 확인 메시지가 날아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예방접종 프로그램과 별개로 BC주에서는 55세에서 65세 사이가 근처 약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또는 코비쉴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약국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일요일 올드포트에서 일어난 통금 반대 과격 시위로 7명을 체포되고 107명이 벌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시위는 오후 8시로 정해진 퀘벡주 정부 통금령을 해지해달라는 시위였는데요. 평화 시위가 아닌 과격 시위가 되며 방화, 무단 침입, 공무집행 방해 등 다양한 범법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몬트리올 경찰 측은 범법 행위에 대한 벌금은 물론 코로나19 공중보건 지침을 지키지 않은 데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일 프랑수아 레고 퀘벡주 주지사는 몬트리올과 라발 지역 규제를 강화한다며 11일부터 오후 8시 후로 통행을 금지한다 밝혔습니다. 퀘벡주는 지난 1월 9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통금 정책을 시행하였고 계속해서 연장하다가 지난 3월 16일에 통금 시간을 오후 8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춘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몬트리올 및 라발 지역에서 통금 시간을 다시 오후 8시로 바꾸겠다는 발표를 하자 일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방화를 하고 개인 및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등 과격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몬트리올 경찰은 과격 시위자들이 도시 곳곳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퇴로 가스를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발레리 블랑트 몬트리올 시장은 올드 몬트리올에서 일어난 소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쳤다는 이유로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다고 과격 시위자들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그포드 주총리는 온타리오주의 학교들이 4월 봄방학 이후에도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드 주총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스티브 레체 교육부 장관과 함께 발표했으며 이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 증가, 병원 입원 환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더그 포드 주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수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압도될 만큼 빠른 속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항상 말해왔듯이 우리는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봄방학 이후에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전염을 제한하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를 감소시키며 코로나19 백신 계획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 것입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갈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미취학 아동을 위한 데이케어는 계속해서 운영되며 취학 아동의 방과 전후 프로그램은 취소됩니다. 또한 공급이 허용되는 한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더 많은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